이제 의외의 또 격전지가 생겼는데 그곳이 이제 전북입니다. 전북지사 진짜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이제 이슈 전파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하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연달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 인터뷰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불공정 시비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된 공천 업무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이 도민들께서 좀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정말 무시당했다. 전북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중앙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 우리가 이번에는 꼰대를 꼭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적 상황은 현역 지사의 프리미엄이 있고 사실 저는 초기에 조금 그렇게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서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슬지 도의원한테 사전에 그러면 그 간담회 참석하는 참석자 명단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저를 네거티브로 몰려고 지금 유도하는 질문 같아요. 혹시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 관련된 질의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건 CCTV에 명확히 찍혀 있는 아니, 거고. 김관영 지사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야죠. 네.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시나요? 저는 후보님. 저를 향한 네거티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후보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 설명할 기회를. 아니, 왜냐면 제가 명확히 이것은- 아니면. 네. 어디 보셨어요? 아니 일단은 뭐 김관영 후보가 지적하는 어떤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어떤 사심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전북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사실 가장 그 비견한 예가 장경태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절차도 계속 질질 끌면서 그때도 공정성 시비 나왔거든요. 강선우 그 의원과 대비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누적된 게 아마 이제 전북에서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집안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전북이라고 하는 기존의 본인들의 어떤 이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겸공과 매불쇼를 다 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원택 후보는 조금 요 현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긴 합니다만은 뭐 김관영 후보의 그 여론조사 높게 네. 나올 걸 예상을 했고 그냥 덮어놓고 빠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그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택 후보의 저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는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왜 김관영 지사한테 좀 유리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좀 타박을 하시는 모습은 조금 더 후보자로서의 어떤 그 취해야 될 모습은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 지금 이 전북에 계신 시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이 감각이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민분들이 판단을 한 거죠.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당을 운영해온 모습을 보다가 전북에서 이번에 이게 터진 걸로 인식을 해야지 이게 요 전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만 보고 지금 들고 일어난 민심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김관영 후보는 반 정청래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원택 후보는 아니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이거 당선 무효용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북 지역 언론에서 근데 이원택 이제 그 정책간담회 참석자들 뭐 식당 주인 이런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저런 이제 반응이 나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경찰에 소환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고 그 김슬지 도의원은 제명됐어요 당에서. 네. 근데 왜 이원택 후보는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저렇게 그 해당 그 식당 주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도 안 하고 넘겼냐?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거고요. 김관영 지사가 그걸 잘 파고들어서 약간 이제 본인의 그 돈봉투 논란을 정청래 대표의 형평성에 어긋난 정적 제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먹힌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전북 도민들의 버튼을 좀 누른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순도가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인구 대비 권리당원이 전남보다 많아요. 네. 전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남 민주당의 그 중심은 전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정치적 자존감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가 전북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인물론의 비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어쨌든 현직 지사이기도 하고 또 전북에서 뭐 정세균, 정동영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원택 의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저분이 재선 의원인데 그 전북 도민들도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지 도지사감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고 있어서 초반 기세는 굉장히 무섭죠 지금 이 김관영 후보가. 물론 무소속 후보와 집권당의 후보라는 차이가 네. 결국 이제 격차를 좁힐 수도 있고 네.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불을 못 끄면 제가 앞서서 쭉 얘기했던 예. 그 전북 도민들 마음에 지금 붙기 시작한 그 불을 못 끄면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 당대표 재선 가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여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김민석 그 총리가 전북으로 그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익산으로 갔죠. 익산으로. 그리고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김관영 그 지사와의 모종의 네트워크, 모종의 어떤 그 서로 간의 협력 관계 이런 걸 의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불씨도 아직 살아 있어요. 때문에 이게 이제 전당대회 전초전 비슷하게 경선이 치러진 측면도 있고 지금도 전당대회 전초전 비슷하게 이 본선까지 전개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 훨씬 부담스럽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 불을 끌려면 뭔가 이게 다른 프레임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 변명처럼 얘기해봐야 그거 화만 돋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간단치 않아요. 근데 호남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무소속이 된 적은 있지만 광역단체장이 네. 민주당 후보가 아닌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어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사람이긴 하지만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김관영 지사가 어젠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복당 안 한다. 복당 뭐 구걸하지도 않겠다. 전당대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각을 아주 명확히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왜 각을 명확히 세우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히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인물 네. 경쟁력도 김관영 지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아니 사안도 김관영 지사 그 대리비잖아요. 네. 대리비 60몇만 원 해서 사실 과거에 그 오세훈 후보도 뭐 그 관리 아저씨 그 뭐 떡값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도 당선 무효용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관영 지사도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CCTV가 명확해서 네, 저건 네. 부인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자백하고 재판 받으면은 당선 무효용 나오기는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더라도 네. 그 징계에 맞게, 그러니까 행위에 맞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명을 해버렸어요. 네. 나가라. 그래서 신속하게. 이거는 도저히 우리 못 받아들인다. 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원택 후보가 했던 그 제3자 대납에 관한 아까 경찰 수사까지 받고 그 사건도 그럼 같이 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네. 근데 지금 잣대가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극명하게 달라져서 한 분은 제명당했고 한 분은 지금 도지사 후보가 된 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이거는 저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또 도민들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같이 경선을 떴던 안호영 후보가 문제 제기를 세게 했잖아요. 네. 안호영 의원이. 근데 안호영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12일을 저항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12일 동안 한 번도 와보질 않았어요. 이게 저는 전북 도민들의 감정선에 저는 불을 붙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거 그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나오려면 그 1인당 받은 액수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 미치는 뭐 영향성 네. 내지는 그 어떻게 보면 65만 원을 대리비 쪽으로 네. 줬다는 거니까 네. 액수가 이게 크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인당 액수요? 뭐 인당 액수니까 뭐 1인당 한 3, 4만 원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부인하고 이러면은 그 깎아줄 요인이 없는데 네. 본인이 뭐 이거 CCTV 나와서 어. 다 자백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 이걸 가지고서 어떤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기는 어렵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 이제 때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돈 봉투라는 게 네. 얼마나 통념에 반하는 악의적인 그야말로 이제 그 표를 매수하기 위한 매표 행위로 볼 거냐. 그게 아니고 네. 잘못은 잘못이긴 한데 네. 뭐 용인 가능한 범위의 그런 잘못이냐. 저도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네, 100만 원 이하. 그뭐 유죄는 나와요. 유죄죠. 네, 네, 뭐 저 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 부인도 안 합니다. 네. 그냥 자백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로 호소할 텐데
이전까지의 그 사례들로 보더라도 네. 100만 원 이하 가능성이 높고 100만 원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면 출마도 안 했을 거예요. 아, 본인도 다 법리 검토를 했을 아니, 본인 것이다.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아, 그렇죠. 3고시 패스했으니까 그렇죠. 본인. 그러니까 저게 유죄는 맞지만 저게 네. 당선을 무효할 만큼까지는 안 간다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해요. 근데 네. 이원택 후보도 지금 제3자 대납을 해가지고 음. 그 도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을 시켰는데 이원택 후보는 도지사 후보가 됐네요. 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도민들이 지금 아니 도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다 두른 부르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기준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공정성 논란에 더해져서 아 그럼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장경태 의원도 누가 봐도 정청래 사람이라고 항상 그 당대표 출정할 때부터도 옆에 항상 그 같이 있었던 의원이 장경태 의원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징계가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쌓여온 문제가 지금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게 폭발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게 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이제 김어준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 오후에는 이제 매불쇼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부울경은 해볼만하다. 그런데 어렵긴 하다. 서울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구 경북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북에 대해서도 이제 매부쇼에서 김관영 후보 제명은 이거 불가피했다. 그 선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 터지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늦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CCTV에 현금 살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런데도 제명 조치를 안 하고 시간을 끌면 지도부가 견딜 수 있었겠냐 이런 약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굉장히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서울도 힘들고 전북도 많이 힘들다 이런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제 전북이 이상하니까 사실 이런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매체에 나간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뿐만이 아니고 5.18 그 기념식 갔다가도 항의를 굉장히 거세게 받았어요. 호남 쪽에서. 이게 전북만이 아니고 네. 지금 호남에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여기저기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도대체. 어디에는 뭐 그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어디엔 또 고무줄 잣대처럼 그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결국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커지면 뭐 전북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겠지만은 바로 이제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가 조직화되는 지금 흐름이 다른 데도 아닌 호남에서 벌어지면 본인이 호남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지난 대선에 호남 선대본부장 맡기도 했고 네. 또 지난 전당대회 때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당선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균열이 세게 온다는 걸 직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선거도 선거고 선거 이후에 그 당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뭐 약간 민심 수습 내지는 당심 수습 이런 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쉽진 않아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문제가 아까 제가 전북 도민들 바보 취급하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전 국민들 상대로 바보 취급을 하니까 본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사무 공천을 했다, 내가 잘했다 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거든요. 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조승현 후보도 그 배우자분까지도 삭발을 같이 하면서 컷오프에 항의를 한 예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선 관리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대리 투표 논란도 있었고, 뭐 경선 다시 하자 얘기도 있고, 뭐 전국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나 공천 잘했다. 사무공천이었다. 아주 잘했다.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과거에 뭐 그냥 유튜브 출연하면서 뭐 농담도 좀 하고 재밌는 이미지 가져갈 때까지는 그게 통해요. 근데 지금은 집권여당의 대표고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방송 나와가지고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본인 스스로 지금 초래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선거는 맞는데 본인만의 선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담긴 지방선거고,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려면 민주당이 쇄빙선이 돼가지고 더 확장 전략을 써서 더 많은 선거 승리를 가져와야 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거 누가 어렵게 만들었죠? 그럼 이거 어렵게 만든 사람은 또 누가 다른 유령이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고 확장 정책을 지금 선거 한 D-15 앞두고선 확장 정책을 써도 모자른 판에 지금 이제 그 결집 전략을 쓰려고 집도끼들만 찾아다니면서 오늘 유튜브 두 군데를 또 나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늘의 그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 당 대표인데 서울이나 충청이나 영남 이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볼까요? 본인은 전북 선거가 급하니까 아유 빨리 소화기라도 들고 와서 불 꺼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죠. 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초래한 좀 위기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또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어제 이제 저희 이슈 전파사에서 김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최근 열흘간 당대표 특보를 700명을 신규 임명을 한 거예요. 700명이요? 기존에 당대표 특보가 있는데도 신규 특보를 최근에 700명을 추가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통 선거 때 뭐 당대표 특보나 부대변인, 뭐 정책위 부의장 이런 명함용 네. 직책을 확 늘리긴 합니다. 뭐 대선 때 이런 때. 네, 근데 이미 뭐 그게 주로 이제 경선에서 그걸 필요로 하거든요. 아. 본선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근데 이미 임명장 줄 만큼 줬을 텐데 네. 700명 또 늘린 거는 전당대회용이라고 봐야죠. 아, 아니 뭐 정청래 대표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몰래 하거나 꺼리거나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놓고 하는 거죠. 네. 뭐 내놓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라는 지위에 있으니까 그 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다만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의 운명을 좌우할 거고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저분이 정치를 뭐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북 같은 데는 확실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불쇼, 뭐 네. 뉴스공장, 매불쇼 뉴스공장은 본선에 있어서 확장성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진영 매체잖아요. 거기에 나간 이유는 지금 본인이 관리해야 될 여론은 그러니까 이게 당심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평택 같은 데서도 당심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차저차해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부울경이나 네.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는 정청래 대표 오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오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표 찍을 사람들은 이미 다 지지할 거고 오히려 지난번에 부산처럼 와가지고 뭐 실수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괜히 그런 게 이슈가 돼서 민폐 끼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 영남 선거에 지원을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가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에 이 불이 일찍 붙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에 달렸다. 네. 어쩌면 아예 출마도 못할 수도 있다. 선거 결과의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영남 뭐 특히 대구, 부산은 그냥 후보들 개인기로 치르고 이거 지금 서울도 비상이고 전북 비상이고 평택도 그러니까 이거 집토끼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뉴스공장이나 매부쇼 나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예, 정청래 대표가 또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전당대회 진짜 생각하고 조직 정비 차원의 의미도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그 특보 700명이나 신규 임명한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 연임을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거 외에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700명이나 지금 자기 사람을 이 시점에 만든다는 게 바로 지선 끝나면 바로 당대표 경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임 도전할 거고 네. 그러니까 조직을 지금부터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들 더 잡으려면은 전북 선거도 흔들리고 있고 또 지금 매불쇼나 경공을 나가야 또 자기 지지자들 더 확보를 해놔야 또 연임을 위한 발판이 된다. 지금 이 판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쇄빙선들 그 후보들 너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뛰고 있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하면 당연히 연임이 뭡니까? 뭐 3연임도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죠. 잘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이 성적표를 국민들이 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연임에만 목적을 두면 이거는 그 너무 좀 제밥에만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연불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가를 좀 정청래 대표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스타일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정치적 노선에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태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아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에게 민심의 성적표를 좀 그대로 보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